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모던 워크플레이스 기술 담당을 맡고 있는 최치현이라고 합니다. 저 이제 앞서 소개를 이제 해준 것처럼 저희 이번 세션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기업의 협업 환경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함께 들으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최근 협업 환경에서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지금 자주 듣는 단어가 하나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제 하이브리드 워크인데요. 이제 하이브리드 워크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좀 정의를 내리고는 있지만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어떤 단말을 사용하더라도 나의 업무나 또는 나의 팀원들과 협업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팬데믹이 이제 거의 4년이 되어가고 있죠. 저희 이제 오늘도 올 때 제가 지하철에 마스크를 드디어 벗고 이제 출근을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사회가 많이 변화하듯이 이제 협업 툴 또한 이제 정말로 많이 변화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시장에 그 팬데믹 기간에 시장에 저희 이제 협업 툴이 정말 다양한 종류의 협업 툴이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참석해주신 지금 많은 분들께서도 이러한 협업 솔루션을 기업에 도입을 해서 비즈니스에 이용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아마 그 이용하시고 계시는 솔루션들이 지금 보시는 도구들 중에 하나 또는 여러 개들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뭐 없는 솔루션들도 있으면 저희 더 많은 요즘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시지 말아 주시고요. 대표적인 솔루션을 몇 개 꼽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세션에서는 이 도구들이 나쁩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이제 오히려 저는 이 도구들 중에서도 나름의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솔루션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이 장점들이 있지만 이거를 저희가 오늘은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기업이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해야겠죠.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은 기업이 성장을 하고 규모가 증가될수록 그 기업에 속한 부서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또 세분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세분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결국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가 이런 우리 부서와 임직원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각 세분화된 부서들에서 나오는 저희 부서는 이게 필요해요, 저런 걸 해주세요, 여러 가지 이제 요구사항들, 비즈니스 플로우라고 하죠. 이런 것들 요구사항들이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충족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IT 부서에서는 이런 걸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업무 자동화나 또는 이제 기존의 서비스와의 연동들,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이런 이제 비즈니스 요구 사항들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또 이러한 것들을 연동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솔루션들을 또 도입을 검토하시거나 도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또 추가적으로는 이렇게 향후 더 성장된 기업들의 결국은 재산이죠.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재산들은 어떻게 지켜야 될지, 이런 것도 역시 이제 보안에 대한 개념도 함께 고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제 성장하는 기업은 향후 이제 수많은 솔루션들과 도구들이 뒤섞여 가지고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복잡한 서비스 플로우들을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셔야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이제 IT 관리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내가 이제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는 솔루션들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의 복잡도를 이제 늘리게 되고요. 이것들이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부서별로 내 요구 사항에 따라서 부서별로 이것저것 도입을 했는데 다 모아놓고 보니까 비슷한 기능들이 좀 여러 가지 있네 해서 부서별로 서로 다른 비슷한 기능들을 가진 솔루션들을 각자 도입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봤었을 때는 증복 투자에 의한 이제 IT 투자 비용이 전체적으로 증가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사용자죠. 이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파편화된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업무를 할 때 흔히 말하는 자연스러운 업무 흐름을 이제 깨트리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규모의 조직이나 단순한 이제 부서의 상태에서는 사실 솔루션 단위로의 협업들을 모두 다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이 앞으로 더더욱 성장을 하고 규모가 커질수록 정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요구 부서별로 이제 생기는 요구 조건들을 다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를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또 추가하고 또 솔루션과 솔루션들을 연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끝에 갔었을 때는 이제 이것보다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솔루션들을 너무나 복잡하게 엮어놔가지고 풀어낼 수 없는 실타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문제 없지 않아, 그냥 쓰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복잡해진 이제 실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향후에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드린 다양한 이제 서비스처럼 혁신적인 기술이나 서비스들이 나왔을 때 이 서비스들을 새로 도입을 하려고 하면은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서비스들을 어떻게 엮어야 될지부터 고민을 하게 되고, 결국 그러다 보면은 이 서비스는 정말 좋은데 우리 기업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제대로 이제 쓸 수가 없어요 해서 도입을 포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원래의 기능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보안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서비스 간에 느슨한 연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중간중간 이 느슨한 연동 사이사이마다 보안적으로는 블라인드 스팟이 발생을 하게 돼서 우리가 컨텐츠를 지키고 아니면 사용자의 외부의 침입 위협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블라인드 스팟으로 인해서 보안 담당자들은 더더욱 좀 골치를 앓게 되죠.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냐, 여기는 막히는데 저기는 안 막히네, 이런 것들을 고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렇기에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기업에서 이제 서비스를 운영할 때는 점점 가장 고민해야 되는 게 체계적인 형태로 협업 서비스뿐만 아니라 시스템 서비스를 검토를 하고 구조를 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향후 성장할 기업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조직도 증가하고 부서도 많아질 텐데, 이런 이제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이제 직원들을 묶어서 소통을 하고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는 통합된 협업 커뮤니케이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이러한 협업 구조와 이제 사용자의 생산성에 관련해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사용자 그리고 이제 관리자가 이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M365 플랫폼은 이제 신원을 기반으로 모든 서비스와 자산, 도구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고, 이렇게 구조화된 환경을 저희가 기반으로 조직이 좀 더 확장이 돼서 향후에 급속도로 성장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다 간편하게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의 중심에는 저희가 이제 팀즈라는 저희 플랫폼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팀즈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각 부서 내부에서는 이제 부서 내부의 비즈니스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도구들을 직접 연동을 하고 이용을 해서 부서 내의 협업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고, 또 조직이 커질수록 다양화된 부서와 이제 늘어난 이제 부서 간의 이제 협업이 생기겠죠. 결국은 이제 조직이 늘어날수록 부서 간의 협업들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통된 협업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마련돼야 됩니다. 팀즈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공통 협업 커뮤니케이션 공간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기업의 임직원들이 이제 위치나 조직이나 관계없이 내가 어디서 일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관계없이 공통된 공간에서 함께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안 정책 또한 이런 식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원의 기반으로 하나의 이제 기본적인 아이덴티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 포괄적으로 제가 보안 정책을 적용하고 서비스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 더 성장하더라도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물론 이제 앞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MS 팀즈는 MS의 도구만 다 연동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오늘은 저희 개발자분들도 많이 오셨고 이미 저희 사용 중이신 이제 다양한 개발 도구와도 서드 파티의 개발 도구와도 함께 연동을 돼서 개발 부서부터 저희 관리직이나 운영팀, 부서팀 아니면 이제 현장직 분들의 다양한 조직들이 하나의 공통된 플랫폼 내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엔지니어링 조직의 경우에 이제 앞서서 저희 GitHub 발표에서 이제 보셨던 내용이긴 하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채널 내 이렇게 이제 조직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개발 부서 내에 프로젝트 단위로도 구성을 해서 이제 구성원 내에서 채팅이나 미팅들을 통해서 소통을 나누시고 이제 이용 중이신 개발 도구들을 팀즈 내에 연동을 해서 이제 개발이나 운영 업무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저희 개발 운영팀의 이제 데브옵스 팀이라고 하죠. 저희 데브옵스 팀은 이제 개발 초기부터 배포나 운영까지 팀즈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저희가 뭔가를 개발을 하거나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뭐 다른 페이지를 찾아낸다든가 어플리케이션을 또 킨다든가 그럴 필요 없이 이제 그런 이제 불필요한 시간들을 이제 절약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만약 프로젝트를 이끄는 매니저나 그런 관련된 부서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서 뭐 플래너나 투두 또는 프로젝트 같은 도구들을 이용해서 진척 중인 이제 프로젝트의 현황들을 팀즈를 통해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이것들이 미팅이나 채팅이나 관련된 컨텐츠들이 저장되고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프로젝트 매니저가 뭐 변경이 된다던가 이런 조직 인원이 있더라도 그 컨텐츠 저장소에서 모든 것들이 다 저장이 돼서 관리가 되어서 누군가 오더라도 아니면 누군가 나가더라도 효율적으로 이제 지식 자산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시죠.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관리자분들이신데 관리자분들이나 임원 그리고 파이낸스 팀의 경우에는 사실 앞서서 이런 개발 환경보다는 저희 이제 조직에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제 규합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가 사실 가장 큰 이제 목표이고 가장 큰 요구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비즈니스를 예측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보여야 되는데 이러한 것도 저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제 팀즈와 엑셀, 파워 BI를 통해서 이제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 생성된 데이터들을 이제 보다 쉽게 시각화를 하고 이거를 팀즈를 통해서 필요한 인원들이 한 번에 리포트를 봐서 공유를 하고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면 이 리포트를 보고 갑자기 저희 뭐 사장님께서 당장 미팅을 하자라고 한다면은 곧바로 미팅을 하면서 이런 이제 시각화된 리포트를 가지고 미팅을 하고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결국은 저희가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의 요구사항에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최근에 기업에서 많이 나오는 요구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안이 중요합니다. 보안의 컨텐츠 미팅을 리모트로 미팅을 하는데 누가 이거 카메라로 캡처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 대응할 수 있도록 워터마크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컨텐츠를 복사할 수 없도록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 기업에 미팅을 하는데 이걸 단순히 미팅 이외의 용도로 쓰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제 B2C 소규모로 B2C 상담 창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별도의 솔루션을 구매한다든가 이제 외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팀즈를 활용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상담 채널까지 함께 이제 제공을 할 수 있고 브랜드 컬러, 브랜드 아이덴티티나 로고들도 같이 이제 연동을 해서 팀즈를 커스터마이제이션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여기서 언급한 내용들 이외에도 이제 협업이나 특히 이제 미팅에 관한 기능들의 다양한 내용들, 뭐 대규모 웨비나가 필요한다든지 실시간 번역 역시 이런 팀즈의 프리미엄 서비스 내에 포함이 돼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플랫폼은 이제 기업의 초기 단계부터 결국 대형 엔터프라이즈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IT 솔루션의 도입에 대한 복잡성을 증가시키지 않고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체계적인 업무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부서 내 또는 부서 간의 협업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원 기반으로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이제 매니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의 단말부터 내가 쓰는 랩탑, 모바일부터 서비스의 컨텐츠 접근까지 이렇게 다 한 번에 정책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서 엔드투엔드로도 이제 보안성을 강화를 시킬 수가 있고 이게 결국은 단순한 협업 서비스만 아니라 IT 전반적인 서비스 전체적으로 이런 큰 그림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표하고 한 6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협업 회사라면은 저희가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다 발표를 마치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습니다. 아마 이미 많은 신문이나 뉴스에서 이제 접하셨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라보는 미래 업무 환경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들을 바로 이제 유연한 근무와 AI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플랫폼을 통해서 유연한 업무 환경을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에 만족하지 않고 AI 기술을 통해 더 편리한 업무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는 AI를 연구하고 개발을 하고 이런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이거를 애저의 이제 서비스에 녹여가지고 애저 서비스로서 동작을 했지만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플랫폼의 도구들에도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영상을 한번 보셨겠는데 지금 한번 영상을 보시고 어떤 식으로 저희 팀즈와 M365 플랫폼에 이제 녹아들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사티아 회장님이 발표하면 여기서 박수가 한번 나왔었는데 저희 박수는 저희가 이제 감사합니다. 네, 영상 한번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이제 아마 이게 영상이 유튜브나 다른 매체 통해서 많이 접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저희 방금 보신 영상이 이제 저희 MS에서 최근에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며, 이는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플랫폼 앱들의 AI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서 문서의 초안을 대신 작성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기초적인 데이터를 주고 이것들 PPT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던가, 아니면 엑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하이라이트를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이제 필요한 부분만 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코파일럿이 앞서 보셨던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뿐만 아니라 팀즈나 파워앱스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전체적인 플랫폼에 적용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 이제 직원들 간에 나눈 대화들을 곧바로 요약을 한다던가, 내가 미팅에 늦게 들어왔으면 미팅 앞에 무슨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요약을 하는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부서의 직원들이 업무를 자동화를 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직원들이 IT의 부서들이 이제 나서서 업무 자동화를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손쉽게 업무 자동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이제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앱들을 자동화를 만들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결국 이러한 서비스들이, 이제 코파일럿 서비스들이 여러분들께서 글과 장표를 어떻게 하면 이쁘게 쓰고 PPT를 기깔나게 만들까, 또는 이제 어떤 함수를 써야 이 엑셀에서 데이터를 뽑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는 시간들, 결국은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트라고 하죠.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과정들을 이제 AI가 대신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AI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임직원들이 불필요한 작업에 소모되던 시간을 절약하고, 절약된 시간을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확보하는데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솔루션, 없어 보셨던 그러면 팀즈만 쓰면 돼요? 아웃룩만 쓰면 돼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이 저희 팀즈 말고도 다른 뭐 채팅 솔루션을 쓰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오픈 AI 자체가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API를 제공하고 있고, 곧 그 채팅 서비스에서도 이런 비슷한 서비스가 나올 예정이거나, 또는 이제 베타로 이제 공개가 되었죠. 그렇게 베타 서비스로도 나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는 결국 채팅에 대한 내용을 요약을 한다던가, 채팅에 대한 답변을 이제 어떻게 하면 제안하는 수준으로만 멈추게 됩니다. 결국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를 저희가 참고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 사람하고 대화를 했었을 때 과거에 보낸 메일이라든지, 이 사람하고 어떤 미팅을 했었는지, 어떤 자료를 보냈는지, 이런 일정이나 저희 자료 컨텐츠나 미팅 내용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야만 저희가 이제 좀 더 생산성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고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협업 환경은 단순한 솔루션 하나하나를 이제 도입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으로 통합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저희 M365 플랫폼은 이런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API를 통해서 이미 다 데이터를 엮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 이제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역시 이러한 새로운 업무 환경 변화를 위해서 준비를 저희와 함께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발표는 저희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은 지금 실제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365 플랫폼을 기업의 통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넥슨의 저희 김성근 부실장님께서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